자, 서 소장님, 네. 오늘 정청래 대표가 이거 진짜 갑작스런 어떤 제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국 혁신당과 합당하자.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이 조국 신원과 합당 논의는요 갑자기 태어난 건 아니고 음흠. 사실 조국 대표 사면 복권이 결정될 즈음에 했을 때 네. 당내에서 조국 신당과 합당해서 음. 뭔가 좀 진보 진영의 스펙트럼 넓히자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. 근데 조국 신당에 돌아온 조국 대표가 그 자당 내의 성비위 사건 부분을 조금 느슨하고 국민 눈높이 안 맞게 처리하면서 어허. 역풍을 맞았죠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합당 대상으로 하기에는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고 네. 그래서 그게 이제 중단됐었는데 사실 좀 시간이 지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정청래 대표가 여러 가지 정치적 결단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합당을 반대할 만한 이유는 없으나 이게 이제 시점, 네. 타이밍이 왜 오늘이었어야 되느냐. 아하. 네. 왜냐하면 코스피 5천 오늘 돌파한 아주 어떤 의미 있는 날이고 예. 어제 또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3시간을 최장의 시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가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얘기할 만한 시간적인 공간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. 합당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좀 묻히는 이슈를 부분 또 있고. 그렇게 또 거기에다 이진건 부장판사가 구형 15년 받은 한덕수 피고에 대해서 징역 23년에 선고를 하면서 12.3 내란이라고 하겠다면서 이 부분도 한 목, 금, 토, 네. 이한 3, 4일은 네. 어떤 이슈를 이렇게 파이팅할 수 있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합당한 선을 오늘 함으로써 조금 당내에서 불만들이 좀 쏟아지기 시작했죠. 그렇군요. 그건 좀 아쉬워요. 왜 그런 판단을 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? 그건 저도 좀 아쉬워요. 아쉽다. 네. 판단이. 윤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 뭐 상대당 상황이니까 제가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적어도 정청래 대표는 하여튼 처음 보는 여당 대표라고 생각합니다. 대통령 임기가 뭐 끝물도 아니고 예. 이제 시작해서 6개월 조금 지난 상황인데 그 6개월 동안에도 뭐 여러 가지 비슷한 얘기들이 있었잖아요. 대통령이 좀 뭔가 해서 좀 자랑 좀 하려고 그러면 참을 겪고 네. 그런 게 여러 번 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처럼 하긴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그냥 5년짜리 공무원 대통령을 묶어놓고 여의도 정치는 내가 하겠다고 계속 마이웨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. 이제는 이게 거의 공식화된 것 같아서 뭐 말씀을 나눠보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불쾌할 가능성이 높다. 이번 건에 대해서도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오죽하면 친명이냐 친청이냐 물어본 거 아닙니까? 네. 예, 얼마 전에. 예. 그거 반명이라면서요? 그렇게 농담으로 치부할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. 이게 사실 그 정청래 대표 합당 선언 조국 혁신당과의 발표가 당에서 한두 명이 지금 우려를 쏟아내는 게 아니라 네. 이현주 최고위원은 본인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익을 위한 결단 아니냐라고 지금 비판 목소리를 냈어요. 이거 세거든요. 엄청 세네. 사실 이게 이제 그 안에서 최고위원들과 논의를 안 하고 갑작스럽게 당일 20분 전에 통보 형식으로 왔다는 부분에 대한 불만도 있겠으나 사실 이렇게 돼버리면 친명, 친청 엊그제 대통령도 반명이세요? 네. 그렇게 물어봤잖아요. 네. 이 부분을 떠오르게 만들어서 제가 정청래 대표였다면 합당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숙성시킬 수 있는데 이번 주 일요일 날 했을 것 같아요. 일요일 날 좋잖아요. 기자들이 기사 쓰기도 좋고 어제 이제 대통령 그다음에 그 한덕수에 대한 선고도 있었고 그다음에 오늘 코스피 5천 돌파했으면 이 세 가지를 목금토 3일 정도만 드리블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면 일요일로 합당 발표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. 근데 이게 그래서 제가 아쉽다고 하는 거예요. 네. 어제 그 이현주 최고위원 저희 시사쇼에 나와서 어제도 기본 맥락이 비슷했습니다.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1인 1표제 공정성과 이해충돌 문제가 본질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합당 제안 선언 하면서 또 확실하게 또 한번 세게 얘기를 했군요. 근데 청와대 반응이 약간은 여러 가지 좀 혼선된 듯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던데 일단 홍익표 수석 얘기는 이건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그전부터 주장해왔던 거고 양당 통합 문제가 그리고 상의한 건 아니지만 사전에
얘기는 다 들었다. 뭐 이렇게 홍익표 수석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지금 서 소장 얘기한 당내의 반발 이런 것과 청와대의 흐름과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얽혀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? 그 이제 오면서 좀 통화를 해봤는데 네. 청와대 입장은 정치 영역은 입법부인 정청래 대표에게 맡겨놓은 거예요.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내지는 않겠다. 그러니까 그냥 전달은 받았고 협의는 안 했다라는 입장이 나온 거고. 근데 다만 이제 홍익표 수석이 얘기한 거는 이재명 대표도 통합이라는 측면에서는 합당이 기본 골자다라는 것이지 원론적인 얘기다. 원론적인 얘기인 거예요. 근데 이제 불쾌감도 있더라고요. 아, 왜 오늘이야? 날짜가 이 왜 얘기를 오늘이냐? 청와대에 근무에 있는 이제 실무자들도 아, 참 고약하다. 말한 대로 이게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으나 아니 순방 나가면은 뭐 하나 터지고 또 순방에 성과 갔다 오면 뭐 또 법사에서 뭐 터지고 해서 네. 그때마다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이번 건도 아하. 합당건으로 정말 코스피 5천은 이거는 한 며칠은 울고 먹어도 되거든요. 기분 좋은 이슈니까. 그렇죠. 또. 그다음에 이진관 판사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23일 선거도 이거 울고 먹어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오늘 또 제가 죄송하지만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단식 중단 자체도 이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서 이게 중단이 됐잖아요. 네. 조금 이 3일 동안 민주당 내에서는 정치적으로도 합당보다 우리가 좀 챙겨야 될 이슈로서는 충분했는데 합당에 사실상 다 묻혀버린 아쉬움이 있다. 그래서 제가 계속 아쉽다. 아, 청와대 반응은 한마디로 왜 오늘이냐 이런 맥락이다. 그 윤 대변인께서는 그렇다면 이게 정청래 대표가 일단 우리는 제안한 거다. 앞으로 뭐 토론하면서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말지 당원 주권 시대니까 논의하면 된다. 이렇게 이제 박수현 대변인도 얘기를 하고 했던데 이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어떻게 될 걸 봅니까? 저는 합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. 그 제한 시점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속 길게 얘기를 했지만 네네. 기본적으로 다른 점을 찾기가 어렵고 이해관계가 맞잖아요. 네. 적어도 조국 대표 그다음에 한 두어 분 정도 되는 조국신당의 그 비례대표 의원들은 합당해서 지역구로 갈아탈 수가 있는 가능성이 많잖아요. 네네. 더 커지는 거죠. 그렇죠. 네. 그렇게 되면은 다음 국회에도 들어올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무조건 반대할 하자고 이유가 할 별로 거 없다. 없고,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세를 확장할 수 있고 점점 그 소위 말하는 일본 자민당의 1.5당 체제 네. 이런 거를 굉장히 가시화할 수 있잖아요. 지금 만약에 합당이 되면요 12석이 들어오게 되면 175석이잖아요. 네네. 김병기 의원 나갔으니까 174인가요? 하여튼 대충 180 되는 네, 겁니다. 네. 뭐 강선우, 김병기 국회의장 뭐 이렇게 해보면 그다음에 이제 재보궐해서 또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럼 뭐 거의 개헌선에는 못 미치겠지만 엄청난 덩치를 가지고 단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전무후무한 여당이 되는 거예요. 그런 여당이 없었거든요. 예. 그런데 이걸 왜 거부하겠어요? 그러니까 제안을 한 거고. 아하. 다만 이제 조국신당 내부에서 여러분들이 비례대표를 이렇게 좀 색깔이 다른 분들이 좀 있잖아요. 네네. 급조하는 과정에서 네. 그분들은 좀 뭐예요? 뭐 이럴 수는 있겠죠. 예. 묻혀버리니까. 예. 서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? 조국혁신당은 호재죠. 호재다.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둘을 놓고 합당에 누가 수혜자냐 했을 때는 조국혁신당이 더 훨씬 많은 수혜를 입을 거라고 봐요. 제 개인적으로 판단은 첫 번째는 조국 대표가 지난번에 그 당내 성비위 사건에 대한 그 후폭풍이 상당했어요. 그래서 정치적 혹한기를 맞이했었는데 조금 이제 볕이 들어요. 합당을 하게 되면. 네, 네. 조국 대표에게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이제 거론이 되고 민주당에 들어오면 좀 따뜻한 품속으로 들어오는 거고요. 두 번째는 말씀한 대로 비례대표로만 12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지역에 지금 뭐 다들 준비를 하고 있으나 조국혁신당으로 준비해서는 민주당하고 견줘서 과연 좀 사실상 죄송한 말이지만 가능성이 낮잖아요. 근데 민주당 내에서 합당해서 들어오면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가능성이 높아지죠.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전국 정당으로서의 플랫폼을 민주당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. 조국 정당.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것 같다. 그 오늘 SNS 제가 보다 보니까 이번 정청래 대표의 제안을 그렇게 평가하는 시각도 있대요. 이건 이른바 반명 그룹의 총결집을 지금 정청래 대표가 모색하고 있는 거다.
이렇게 올린 뭐 알만한 어떤 분이 올리고 했던데 그런 시각은 어떻게 봅니까? 그렇게 그거는 볼 수 좀 있나요? 이제 그 억지로 쥐어 짜내서 아. 만든 프레임 같고요. 아하. 네, 그렇게까지 도박을 할 이유가 없다 정청래 대표. 네. 그런 건 너무 무리한 네. 해석이다. 이렇게 볼 때 네. 우리가 이제 여당이 됐을 때 네. 대통령실과 그러니까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잖아요. 네, 네. 그럼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뭘 하지 않더라도 여당 내에서 대통령의 뜻을 미루어 짐작하여 뭔가 움직이는 구도가 익숙하지 않습니까? 네, 네. 근데 뭐 민주당은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. 민주당은 대통령한테도 뭐 센 소리 한다 그러는데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지금 너무 여러 번이어서 대통령의 당 장악력은 상당히 약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밖에 네. 없어요. 네, 일단 네. 정청래 대표가 당선됐다는 것 자체가 누구나 다 알듯이 박찬대 의원을 밀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친명이 결국 당내에서는 적어도 소수다. 또 극렬 지지층도 결국 정청래 대표 따라간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지난 8월에 나왔잖아요. 네. 그 8월에 된 다음에 8월 2일 당선 이후부터의 어. 정청래 대표 행보가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크게 과하지 않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면에서 볼 때는 참 희한한 구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. 아, 네.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좀 머리가 아플 것 같다. 근데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 합당 과정에 대해서 아예 몰랐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. 아, 그래요. 어느 정도의 뭐 흐름이나 공기는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. 이게 대통령 아예 패싱하고 했다는 것은 집권여당 대표로서는 큰 도박이에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의견은 전달했을 것이고 대통령도 뭐 대부분 그럴 거 아니에요. 알아서 잘 하십시오. 네, 뭐 잘 하시겠죠. 이 정도에서 마무리된 수순인데 시점이라니까요. 네, 시점 왜 지금이에요?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도 서운할 것 같아요. 아니 시점도 그렇고 최근에 그 아까 있었잖아요. 반명이라면서요. 그렇죠. 그게 그냥 나온 멘트가 아닌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 또 이렇게 돼가지고. 되치기 같잖아요. 그러니까 묘한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말은 친청하대라고 했지만 그걸 믿어요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. 죄송합니다. 네. 그렇게 해석이 돼요. 저는. 그러니까 이제 시점이 고약한 거예요. 시점. 예. 그러니까 그러니까-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, 결론은. 네, 이거 몰랐겠냐고. 그러니까 일요일 날 했으면 이게 이제 아이, 참. 사실 제안이잖아요. 합당 제안. 네네네. 뭐 정치적으로 큰 행사 급한 건 아니잖아요. 안 그래요? 제안하는 건. 그렇죠. 기다렸다 제안할 수도 있는 우리 거니까. 합당합시다는 당장 결정하는 일요일 날 거 해도 아니니까. 되는 거고 토요일 날 해도 되는 거고. 근데 왜 오늘이냐라는 것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겠다 생각 좀 들어요. 아 그렇군요.